이 중에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단어들을 골라보세요. 네, 이 모든 정보가 다 개인정보입니다. 휴대폰에 삽입하는 이 유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IMEI는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 번호를 의미합니다. 기계적인 정보라도 특정 개인에게 부여됐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도 개인정보다라고 판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개 숫자에 생일이나 기념일 등의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인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즉 CI는 온라인에서 서로 다른 인터넷 업체 간 동일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며 본인 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서 생성한 88바이트 정보로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은 불가능하지만 역추적하면 주민등록번호와 1:1 매핑이 가능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범칙금 납부 여부는 특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 정보 공개 청구를 받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처분을 했을 경우 해당 신고인이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면 해당 신고인은 이미 알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범칙금 납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가상 공간에서 그 행위자의 인력을 표상하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것보다도 개인정보의 범위는 훨씬 더 넓고 향후에는 더욱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개인정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인지 판단이 잘 안 되신다면 개인정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에 관한 주관적 평가나 허위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하니 상대방에 대해 시시콜콜 이야기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소문내고 다닌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침해 유형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라는 말의 의미에는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노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를 말하고 개인정보 노출이란 개인정보가 공개돼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할 때 방문자가 작성한 출입 명부를 촬영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침해 역시 노출에 해당하겠지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 등을 다른 곳으로 발송할 때는 반드시 해당 처와 관련 없는 명단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송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달되도록 수신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단체로 송부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인데요. 외부로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이메일은 개별 발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순간적인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다수가 같은 메일을 받게 되고 수신자 목록에 포함된 사람들을 알게 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에는 자신의 이메일을, 그리고 나머지 수신인들은 모두 숨은 참조에 넣어주고, 외부로 발송하는 이메일에는 개별 발송을 기본 옵션으로 지정해 발송해야 합니다. 다음은 직원이 자택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돼 발생한 경우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자택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PC에 내부 업무용 문서를 보관하던 중 해커가 해당 직원의 개인용 PC를 해킹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정 정보, 계좌 정보, 그리고 거래 정보 등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해커는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으로 가장해 고객에게 전화했고, OTP 인증 번호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가상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고, 또 이메일 내의 링크나 첨부 파일은 열지 않는 것입니다. 게시판 글쓰기 등의 첨부 파일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파일이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발견 즉시 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거나 개인정보 부분을 마스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유출, 노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발되는 많은 경우를 보면 악의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에 고의로 접근해서 유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부탁 또는 도움을 위해, 흥신소 등에 팔아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 또 호기심 때문에 등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에 접근해 적발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개인정보가 매우 높은 금전적 가치를 제공해 개인정보를 노리는 공격은 여전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개인정보 유출, 노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쳤어? 그냥 좀 다쳤어.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이거 먹어봐. 괜찮지? 응. 또 다쳤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다쳐? 그냥 밖에 좀 오래 있었더니.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걱정 안 돼? 나 다쳤다고. 나 다친 거 안 보이냐고. 보이지, 보이는데 이것만 하고. 제발 그만 좀 해. 나 좀 지켜줘. 소중한 개인정보가 떠나기 전에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세요. 공공 와이파이 연결 후 무심코 입력한 개인정보. 상처로 남습니다. 택배 이용 후 무심코 버린 개인정보. 상처로 남습니다. 이벤트 참여로 새는 개인정보. 상처로 남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떠나기 전에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모르는 메일인데. 방심은 안 보입니다.
유출은 안 보입니다. 이게 뭐지? 4층은 안 보입니다. 위협은 안 보입니다. 사이버 해킹은 안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 사이버 안 보입니다. 지켜보면 지켜집니다. A씨는 아내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A씨는 문자 메시지 알림을 듣지 못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가족들과 행복한 저녁 식사 시간, 대학교에 들어간 딸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화목한 식사가 이어졌고 행복함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기 전까지는요. A씨는 3개월 전 주방에 가 이상의 AS를 신청했었습니다. 부품이 없어 수리가 어렵고 오래되었기도 해서 새로 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분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제품을 접수해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AS를 위해 고객님 댁으로 가던 기사분에게 핸드폰으로 피싱 문자가 도착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링크를 눌러버렸습니다. 해커는 습득한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이용하여 명의도용 금융절도 다크웹에 개인정보를 판매합니다. 5천만 원 피해 금액의 인출 과정은 본인 인증용 알뜰폰을 개통하고 오픈뱅킹과 대출 목적의 금융앱을 설치한 후 모든 계좌의 정보를 조회하여 5천만 원의 금액을 대포 통장으로 이체시켰으며 약 2억 5천만 원의 1, 2금융 대출 상품 여러 개에 A씨의 개인정보가 입력되고 있었던 순간으로 조금만 더 확인이 늦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극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핸드폰을 열어 자신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합니다. 이때 휴지통까지 비워주세요. 그리고 핸드폰과 구글, 네이버, 원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앱과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기화가 되어 있다면 핸드폰의 개인정보를 삭제했을 때 클라우드의 개인정보도 같이 삭제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 되어 있다면 별도로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간 고객님의 편의와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용 목적을 달성하고 즉시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고장, 청첩장, 선물 수령 안내, 과태료 범칙금, 세금 고지서, 통신비, 전기료, 가스료 연체 고지 등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가 오면 메시지 내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자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피싱 사기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이미지 유출로 인해 발생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여러분이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KT 서비스 남부와 함께 안전한 디지털 생활 만들어 갑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